저는 지난달 한 분의 죽음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분은 단지 손바닥이 가렵다는 이유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그냥 피부 건조증이겠거니 생각했습니다. 3개월 후 그분은 간부전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손바닥과 발바닥이 지금 이 순간 가렵다면 그건 여러분의 간이 마지막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려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몸속에서 독소가 쌓이고 있다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손발 가려움을 호소하는 사람 중 3명의 1명은 이미 간 기능에 문제가 시작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이 중 80%가 그냥 피부과 연고만 바르고 넘어갑니다. 그렇게 3개월, 6개월이 지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손바닥을 한번 만져보세요. 요즘 이유 없이 가려웠던 적 있으신가요? 밤에 자다가 손발이 가려워서 깬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피부와 신경계 질환을 연구해온 박선우입니다. 제가 연구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진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건조해서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1년 후에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그냥 넘기지 말 걸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15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봐온 수백 명의 사례가 그걸 증명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신호 중 단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가려움이라는 작은 신호 하나를 제대로 읽어냈더니 간암 직전 단계에서 멈출 수 있었던 분들을 저는 직접 봤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 몸에서 이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려움은 누구나 경험하는 흔한 증상이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체크포인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특히 3번째 신호는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나타났는데 3주 이상 방치하면 이미 손 쓸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갈 확률이 70%가 넘거든요. 그게 뭔지는 조금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바로 나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떤 건강검진이나 혈액검사보다 먼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병원 가기 전에, 돈 쓰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 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신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챕터에서는 만약 이 신호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사례와 함께요. 혹시 요즘 손발이 이유 없이 가려우신가요? 댓글로 지금 느끼는 증상을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 댓글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후에 주변에 이런 증상 있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절박하게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게 될 거예요.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부산에 사는 최은정 58세님이 제게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계셨죠. 박사님, 저 어떡하죠? 손바닥이 너무 가려워서 미칠 것 같아요. 밤에 잠도 못 자겠어요. 처음엔 단순히 피부가 건조한 줄 알고 보습제만 바르셨대요. 약국에서 추천해준 제품도 써보고 인터넷에서 본 민간요법도 다 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비싼 수입 핸드크림까지 사서 발라봤대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가려움은 점점 심해지고 발바닥까지 번졌어요. 밤만 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려워서 긁다 보니 상처가 나고 그 상처 때문에 걷는 것도 불편해지셨죠.
가족들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 했대요. 최은정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환절기라 그런가 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기셨던 거예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라셨대요. 눈에 흰 자위가 노래진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보니 소변색도 평소보다 훨씬 진한 갈색이었어요. 그제야 뭔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죠. 검사를 받으러 가셨는데 결과는 간 기능 이상이었어요. 이미 상태가 꽤 진행돼 있었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대요. 그분의 말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박사님, 그냥 가려웠을 뿐인데 이렇게 큰 병이 숨어 있을 줄 몰랐어요. 손발만 가려운 거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게 제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였던 거죠. 만약 제가 그냥 계속 넘겼다면 지금 여기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수 있었을까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왜 진작 알려주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최은정님처럼 손발 가려움을 그냥 넘기고 계세요. 그리고 그중 상당수가 몇 개월 후, 몇 년 후에 심각한 상태로 발견되고 있어요. 가려움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몸속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예요. 여러분의 간이, 여러분의 혈액이, 여러분의 신경이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증상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오늘은 그 경고의 의미와 실제 대처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뒤에 나올 세 번째 신호를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으니까 절대 중간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가려움 하나가 생명을 지키는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몸이 보내는 5가지 위험 신호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신호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손바닥과 발바닥이 유독 가려운 이유가 뭘까요? 다른 부위도 아니고 왜 하필 손발일까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담즙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할 때 생기는 담즙 정체 때문입니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제대로 흘러나가지 못하면 혈액 속에 담즙산이라는 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이게 손발의 신경 말단을 집중적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왜 손발이냐고요? 손발에는 신경 말단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담즙산이 쌓이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곳이 바로 손바닥과 발바닥입니다. 이게 여러분 몸이 보내는 첫 번째 경고예요. 영국 의학 저널에서 2019년에 발표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손발 가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5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이들 중에서 간이나 담도 질환을 동반한 비율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최은정 58세님처럼 간 이상이 드러난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분들 모두 처음엔 그냥 가려움이라고만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가 이미 정상 범위를 훨씬 벗어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3주 이상 손발 가려움이 계속된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혈액 검사와 복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3주라는 기준이 중요해요. 일시적인 가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3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신호예요. 보습제를 발라서 일시적으로 좀 나아진 것 같아도
증상이 반복된다면 이건 피부 문제가 아니라 내장 문제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요즘 손바닥이 가렵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가려움이 특히 밤에 더 심해지는 분들이 계세요. 낮에는 그럭저럭 괜찮다가 밤만 되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려운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밤에는 우리 몸의 체온과 혈류 패턴이 변하면서 담즙산이 신경을 더 강하게 자극하게 돼요. 낮에는 활동하느라 신경이 여기저기 분산되는데 밤에 누워서 쉬려고 하면 그 자극이 더 민감하게 느껴지는 거죠. 게다가 밤에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이 더 활발해지거든요. 국내 간기능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2021년 보고서를 보면 야간에 가려움이 심해지는 증상은 간 기능 저하의 조기 신호 중 하나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려움이 극심해진다면 이건 간이 해독 작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박미라 66세 님도 딱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그분은 밤마다 발바닥이 타는 듯이 가려워서 잠을 못 주무셨어요. 남편분이 깜짝 놀랄 정도로 발을 긁으시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간 수치에 이상이 발견됐죠. 간 효소 수치가 정상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 있었어요. 만약 여러분도 가려움이 밤에 특히 심해진다면 일단 응급조치로 따뜻한 물로 손발을 부드럽게 씻어주신 다음에 찬 수건으로 가볍게 진정시켜 보세요. 이건 임시방편이긴 하지만 신경 자극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절대 긁지 마시고 손바닥으로 톡톡 두드려주는 거예요. 긁으면 신경이 더 자극되어서 악순환이 생기거든요. 상처가 나면 2차 감염까지 생길 수 있고요. 여러분은 밤에 가려움이 더 심해지나요? 혹시 그렇다면 이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세 번째 신호, 절대 놓치시면 안 되는 그 신호를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려움과 함께 나타나는 황달이나 소변색 변화예요. 이게 나타나면 이미 간세포 손상이 시작됐다는 뜻이거든요. 간세포가 손상되기 시작하면 빌리루빈이라는 물질이 몸속에 쌓이게 되는데 이게 피부와 눈을 노랗게 만듭니다. 처음엔 눈의 흰 자위가 살짝 노래지는 정도예요. 그래서 대부분 놓치세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죠. 그런데 이게 진행되면 얼굴 전체가 누렇게 변하고 소변도 평소보다 훨씬 진한 갈색이나 주황색으로 변합니다. 서울의대에서 진행한 간질환 코호트 연구에 따르면 황달을 동반한 가려움 환자의 60% 이상이 이미 간질환 초기 환자로 분류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증상을 3개월 이상 방치했던 경우였습니다. 3개월이면 정말 위험한 시간이에요. 이정호 71세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소변색이 짙은 색으로 변하면서 동시에 발바닥 가려움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물을 적게 마셔서 그런가 싶었대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셨는데도 소변색이 계속 진했어요. 그리고 거울을 보니 눈도 약간 노래져 있더래요. 그제야 병원에 가셨는데 알고 보니 간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던 거였죠. 빌리루빈 수치가 정상의 3배가 넘었어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간경화로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약 이런 증상이 동시에 나타난다면 며칠만 지켜보자는 생각은 정말 위험합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검사 예약을 하셔야 해요. 이건 제가 30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혹시 최근에 소변색이 진해지거나 눈이 누래진 적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있어요.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물을 충분히 안 마시면 담즙 흐름이 둔해지고 신장 기능도 떨어지게 돼요. 몸속에서 독소를 배출하는 게 어려워지는 거죠. 담즙은 물과 함께 흘러가야 제대로 배출되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담즙이 걸쭉해지면서 잘 안 나가요. 그러면 담즙산이 혈액으로 역류하게 되고 그게 손발 신경을 자극하는 겁니다. 이게 악순환의 시작이에요. 대한간학회에서 나온 2020년 자료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있어요. 하루 수분 섭취량이 1리터 이하인 사람들은 간 효소 이상 발생률이 1.8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원인 불명의 가려움을 호소했어요. 제가 상담했던 정은숙 63세님이 딱 그런 경우였어요. 그분은 물을 거의 안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왜 안 마시냐고 여쭤봤더니 화장실 가기 귀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물을 두세 컵밖에 안 드셨대요. 그러다 보니 손발 가려움은 물론이고 피로감까지 심해지셨죠. 오후만 되면 온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검사를 해보니 탈수 증상도 있고 간 수치도 높아져 있었어요. 물을 제대로 안 마신 지 몇 년째였으니까요. 그래서 하루에 6컵에서 8컵 정도는 꼭 드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식사 전후로 한 컵씩 이렇게 일정하게 분배해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다만 당뇨나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수분량을 개인 상황에 맞춰서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엔 전문가와 상담해서 적정량을 정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생각보다 적게 마시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의식적으로 늘려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게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이게 간 기능이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청나게 큰 상관이 있어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간의 해독 효소를 직접적으로 억제하거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많아지면 간이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해독 작용이 둔해지고 담즙 생성도 불규칙해져요. 게다가 스트레스는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어서 같은 자극이라도 더 강하게 느껴지게 만듭니다. 한국 스트레스 학회에서 나온 2022년 자료를 보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가려움 증상이 없는 사람들보다 2.3배 높게 보고됐다고 해요.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이 떨어지거든요. 간도 밤에 주로 해독 작업을 하는데 수면이 부족하면 이 작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남윤호 70세님이 딱 그런 케이스였는데요. 그분은 밤샘 습관이 있으셨어요. TV 보시다가 새벽 2시, 3시까지 깨어 계시는 경우가 많았죠. 은퇴 후에 할 일이 없으니까 밤낮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손발 가려움은 물론이고 소화도 안 되고 피로도 쌓이고 짜증도 많이 나셨대요. 생활 패턴을 바꾸라고 권해드렸어요. 밤 11시 전에는 꼭 주무시라고요. 처음엔 힘들어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가려움이 정말 많이 완화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밤 11시 이전에는 주무시려고 노력하시고요. 저녁에 가벼운 명상이나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제에 의존하시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 개선이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에요. 오늘은 몇 시에 주무셨나요? 만약 늦게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당겨 보시길 권해드려요. 이렇게 5가지 신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손발 가려움, 야간 가려움, 황달과 소변색 변화, 수분 부족, 그리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 5가지 중에서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게 있으신가요? 하나라도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제 이런 위험 신호를 막고 관리하기 위한 생활 속 실천법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수백 명의 사람들과 함께 실제로 해보고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니까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려움 일기를 작성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정말 놀라운 효과가 있는데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한 뒤에 가려움이 심해지는지 매일 기록해 보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메모장에 간단하게 적어도 되고 작은 수첩에 적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는 거예요. 오늘 저녁 7시 삼겹살 먹고 나서 손바닥 가려움 시작. 밤 11시에 가려움이 심해져서 잠 못 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일주일만 적어보면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제가 상담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이 방법을 권해드렸는데 다들 정말 신기하다고 하세요. 기록을 해보니까 본인도 몰랐던 습관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라면 먹고 나면 항상 가렵더래요. 어떤 분은 낮잠 자고 나면 꼭 발바닥이 가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줄씩만 적어도 원인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2주 정도 기록이 쌓이면 그걸 가지고 검사 받으러 가시면 훨씬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전문가 입장에서도 이런 기록이 있으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하실 건 가려운 부위를 자극하거나 연고를 무분별하게 바르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인을 모른 채 증상만 가리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특히 스테로이드 성분 연고를 장기간 쓰시면 피부가 얇아지고 오히려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요. 가려움의 패턴을 적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부터라도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 다음으로 음식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 결국 우리 몸을 만드는 건 음식이거든요. 기름진 음식, 인스턴트, 알코올은 간에 직접적인 부담을 줘요. 특히 튀긴 음식이나 삼겹살 같은 고지방 음식은 간이 처리하기 정말 힘들어해요. 간이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이런 음식들을 계속 먹으면 회복이 더뎌지고 가려움도 심해져요. 저는 상담할 때마다 강조하는데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소용없다고요. 특히 매운 음식이나 나트륨이 많은 식단은 염증 반응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김치찌개에 라면 사리 넣어서 드시는 거, 짜장면에 탕수육 시켜 드시는 거, 이런 습관들이 쌓이면 간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과 채소 중심 식단으로 바꿔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이 좋고요. 브로콜리, 시금치, 케일 같은 녹색 채소도 간 건강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채소들에는 간의 해독을 돕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거든요. 당근이나 비트도 좋아요. 이런 뿌리 채소들이 간 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이런 식단으로 바꿔보세요. 오늘 저녁 식단에는 어떤 음식이 올라왔나요? 한번 점검해 보시고 조금씩 바꿔보세요. 또 하나 의외로 효과가 정말 좋은 게 맨발 걷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싶으시죠? 그런데 발바닥에는 우리 몸 전체와 연결된 반사점이 있거든요. 이 반사점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그러면서 가려움도 자연스럽게 완화될 수 있어요. 발바닥에는 간과 연결된 반사구역이 있어요. 발바닥 중앙 오른쪽 부분이 간과 연결돼 있는데 여기를 자극하면 간 기능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동양의학에서는 예전부터 이걸 알고 있었죠. 하루에 7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시간도 얼마 안 걸려요. 실내에서 부드러운 매트 위를 걷거나 날씨가 좋으면 집 앞 공원 잔디밭에서 걸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다만 냉기가 있거나 습한 곳에서 오래 걷지는 마시고요. 발이 차가워지면 오히려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즘 걷기 운동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맨발로 한번 걸어보시면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발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실내 온도와 습도 조절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건조하거나 너무 뜨거운 환경은 가려움을 악화시키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전기장판을 과열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들고 가려움을 심하게 해요. 전기장판 온도는 40도 이하로 설정하시고요. 가능하면 타이머를 설정해서 2시간 정도만 켜지도록 하세요.
밤새 켜놓고 주무시면 피부가 완전히 바싹 마르게 됩니다. 그러면 가려움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실내 습도는 50%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온도는 20도 전후가 적당합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온도예요. 습도계 하나 사시면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면 되는데 하나 두시고 수시로 확인해 보세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요즘은 초음파 가습기가 저렴하게 많이 나오니까 하나 장만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가습기 청소는 꼭 자주 해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세균이 번식해서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까요. 집안 공기는 너무 건조하지 않으신가요?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의 안정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막연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불안, 분노, 걱정 같은 감정은 신경성 가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우리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하면 몸도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자율신경계가 긴장하면서 피부 감각이 예민해지고 같은 자극이라도 더 가렵게 느껴지는 거죠.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마음이 편안해지면 가려움이 확 줄어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억눌린 감정은 결국 신체 반응으로 나타나요. 화가 나는데 참으면 두통이 오고 슬픈데 울지 못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마찬가지로 스트레스가 쌓이면 피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려움이나 두드러기 같은 증상으로요. 그래서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호흡하며 마음을 가라앉혀 보세요. 거창하게 명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눈 감고 깊게 숨 쉬는 거예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요.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나오고 내쉴 때 배가 들어가도록 복식 호흡을 하시면 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10분만 해도 심장 박동이 안정되고 혈압도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녁 산책도 좋은 방법이에요. 집 근처를 20분 정도 천천히 걸으면서 하루를 정리하는 거죠. 혼자 걸으셔도 되고 배우자나 친구와 함께 걸으셔도 좋아요.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마음도 가벼워지고 스트레스도 풀립니다. 오늘 하루 나를 위한 시간 가지셨나요? 내일부터라도 10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 10분이 여러분의 가려움을 줄이고 간 건강을 회복시키고 전체적인 삶의 질을 높여줄 거예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이렇게 5가지 실천법을 말씀드렸습니다. 가려움 일기 쓰기, 음식 관리하기, 맨발 걷기, 온도 습도 조절하기, 마음 안정시키기. 이 중에서 오늘 당장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뭘 하시겠어요? 저는 가려움 일기부터 시작하시라고 권해드려요. 기록하는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만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메모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손발 가려움은 단순한 피부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절실하게 느낀 진실이에요. 건조하다고 생각해서 보습제만 바르던 습관과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는 습관, 이 둘의 차이가 결국 수명을 지키느냐 잃느냐의 갈림길이 돼요. 잘못된 관리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직접 봤던 사례들을 말씀드릴게요. 간 기능이 계속 나빠지면서 신장까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독소가 온몸에 쌓이고 피로감은 점점 심해지고 식욕도 떨어지고 체중도 줄어들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배에 물이 차고 다리가 붓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단계까지 갑니다. 이 단계가 되면 이미 간경화나 간부전 상태예요. 심하면 신부전까지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하고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제가 직접 본 케이스들이 많아요. 조기에 검진받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충분히 회복됩니다. 정말이에요.
간은 재생 능력이 있는 장기거든요. 간세포의 70%가 손상돼도 나머지 30%가 재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물론 그 전에 발견해야겠죠.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리하시면 충분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최은정 58세님도 지금은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가려움도 사라졌고 간 수치도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어떻게 하셨냐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씩 실천하셨어요. 음식을 바꾸고 물을 많이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줄이셨어요. 박미라 66세님도, 이정호 71세님도, 정은숙 63세님도, 남윤호 70세님도 모두 건강을 회복하셨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였고 그걸 바탕으로 생활을 바꿨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손발이 가려울 땐 기록부터 시작하세요.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가려운지 적어보시는 거예요. 작은 수첩이나 스마트폰 메모장에 한 줄만 적으세요. 오늘부터요. 그 한 줄이 내 몸의 이상을 가장 먼저 밝혀주는 단서가 됩니다. 노트 한 권 준비하시고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니면 지금 당장 스마트폰 메모장을 여시고 오늘 날짜를 적으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물 마시기, 일찍 자기, 음식 조절하기. 이 세 가지만 실천하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진짜예요. 2주만 해보세요. 2주 후에 여러분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선택이 달라지면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건강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10년 후에는 동년배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고 계실 거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몸속 독소를 줄여서 가려움을 예방하는 5가지 해독 습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차를 마시면 좋은지, 어떤 운동이 간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실제로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준비했어요. 간 건강을 지키는 아침 루틴, 점심 식단, 저녁 습관까지 시간대별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간 수치가 좋아진 분들의 식단표도 공개할 예정이니까 꼭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영상 올라오자마자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내일을 만듭니다. 이건 제가 30년간 이 일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진리예요.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지금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와닿으셨는지, 앞으로 어떤 습관을 바꿔보실 건지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돼요.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용기를 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이 영상을 주변에 손발 가려움이 있는 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자매, 친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시다면 이 영상 링크를 보내주세요. 그 한 번의 공유가 그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잃고 나서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게 건강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